혹시 운동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난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제 경험으로는 무려 98%의 분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만약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정만입니다. 올해로 91세, 60년 동안 관절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조언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 전 대구에서 오신 75세 김만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건강하게 살겠다고 매일 실내에서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30분씩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고관절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시게 됐고 허리도 자꾸 삐끗하셨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제자리 걷기, 아침 일찍 공원에서 하는 맨손 체조 말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중장년층이 꼭 피해야 할 운동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고 대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계속 잘못된 운동을 하신다면 병원비만 자꾸 늘어나고 건강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다릅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한 운동 습관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매일 무조건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난달에 부산에 사는 72세 박순례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걷기는 몸에 좋다니까 매일 1시간씩 걸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3개월 후에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박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걷기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파도 참고 걸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무릎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기를 계속하면 연골이 계속 마모되고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생겨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근육이 줄어들어서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같은 강도로 걷기를 하면 관절에 가부야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아프면 쉬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아요. 수영장에서 물수 걷기를 하거나 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 근육은 강화되면서도 관절에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걷기를 할 때는 아프면 멈춘다는 원칙을 꼭 지키세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릎이 아픈데도 참고 걷기 운동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기상 직후 운동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전주에 사는 65세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을 하고 조깅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뚝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대요. 응급실에 실려와서 검사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터진 상황이었어요. 이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내려가고 근육과 관절이 굳어져요. 특히 척추 디스크는 밤 동안 수분을 흡수해서 아침에 가장 부풀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디스크에 갑작스러운 압력이 가해져서 터질 수 있어요. 또한 근육도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혈관도 경직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운동이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새벽 운동 중에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로 충분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해야 해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기, 팔다리 흔들기 같은 동작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서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혹시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위험한 습관도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셋째, 허리 돌리기입니다. 허리를 돌리면 허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대구에 사는 69세 김영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허리를 좌우로 크게 돌리는 운동을 하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허리가 더 아파져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고 척추 분리증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김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허리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애 더 아파졌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허리를 돌리는 운동은 척추에 해전력을 가해요. 젊을 때는 디스크와 인대가 탄력이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는 딱딱해지고 인대는 약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디스크가 밀려나오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면 더욱 위험해요. 또한 척추 관절에도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척추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앞뒤로만 움직이세요. 허리 근육을 강화하려면 누워서 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해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운동 또는 엎드려서 팔과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이라면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은 강화되면서도 척추에는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시면 절대 돌리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을 해주세요. 온찜질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허리 돌리기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데 이것도 무릎에 치명적이에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넷째,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광주에 사는 71세 최동수 어르신은 매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셨어요. 발이 힘을 기르려면 이게 최고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2개월 후에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다리 힘을 기르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 8배나 돼요. 7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500kg 가까운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무릎 연골이 이미 어느 정도 닳아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쪼그려 앉기를 반복하면 연골이 더 빨리 마모되고 무릎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또한 일어날 때 무릎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져서 십자인대나 반월판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상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의자를 이용하세요. 다리 근육을 강화하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훨씬 안전해요. 의자에 앉아서 팔을 가슴에 X자로 모으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무릎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는 누워서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를 쭉 펴서 10초간 들고 있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5번째 위험한 습관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맨손 체조 동작인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5째,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체조입니다. 팔을 높이 들어 올리는 체조가 어깨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천에 사는 66세 장미경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체조를 하셨어요. 어깨가 굳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셨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어깨 힘줄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장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어깨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어깨 힘줄은 이미 노화로 인해 악해져 있어요. 특히 회전근개라는 힘줄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뼈와 부딪히면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불안정한 구조예요.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 관절 주변의 면조직이 손상되고 오십견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힘줄이 찢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세요. 어깨 운동을 할 때는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는 것이 안전해요.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어깨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또는 벽을 이용한 운동도 좋습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깨 근육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해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따뜻한 찜질을 해주고 어깨를 살살 돌려주는 정도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혹시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6번째 위험한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6째, 운동은 땀이 나야 효과 있다는 생각입니다.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면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울산에 사는 68세 홍상철 어르신은 매일 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땀을 흠뻑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땀이 날 때까지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와서 검사해 보니 탈수와 열사병 증상이었어요. 홍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땀을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땀샘 기능도 약해지고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떨어져요.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올 수 있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어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세요.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 테스트예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하기 어려우면 너무 강한 운동이에요. 또한 운동 시간도 중요해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하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씩 3번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세요. 운동 30분 전에 물 한 컵, 운동 중간중간에도 조금씩 마시고 운동 후에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땀을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7번째 위험한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것도 몸에 좋지 않아요. 마지막, 매일 같은 운동 반복입니다.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창원에 사는 67세 이순신 어르신은 10년 동안 매일 같은 운동만 하셨어요. 이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져서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해 보니 특정 근육만 발달하고 다른 근육은 약해져 있었어요. 이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근육들이 서로 협력해서 움직여요. 한 가지 운동만 반복하면 특정 근육만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이를 근육 불균형이라고 해요. 근육 불균형이 생기면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다양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하세요. 일주일에 서너 가지 다른 운동을 번갈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걷기, 화요일은 스트레칭, 수요일은 근력 운동, 목요일은 균형 운동 이런 식으로 각 운동의 목적도 다르게 설정하세요. 심폐 기능을 위한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를 위한 저항 운동,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감각을 위한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해야 해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운동을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는 실내 운동,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하는 운동으로 변화를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매일 같은 운동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7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과 그 대안들을 살펴봤어요. 정리해드리자면 아프면 무조건 쉬셔야 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는 건 피하세요. 허리는 무리하게 돌리지 말고 쪼그려 앉기 대신 의자를 활용하세요. 팔은 어깨 높이까지만 천천히 올리시고 운동할 땐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운동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번갈아가며 해주시는 게 좋아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운동은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안전하게 바꿔가 보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운동이 잘못되었다니 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적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더 하는 것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운동 때문에 어디가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다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 실수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된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사랑으로 말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올바른 운동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자녀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